안녕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 아나운서 김은성입니다. 최근 경찰청은 2달 동안 실시한 단속에서 24건의 불법 행위를 한 심부름센터를 적발하고 137명을 입건했다고 합니다. 최근 몇 년간 심부름센터의 불법 관행이 점점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심부름센터, 즉 사설탐정, 민간조세 이런 흥신소, 심부름센터라고 불리는 이른바 사설탐정이 우리나라에선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만요. 합법화로 인정받고 있는 나라도 꽤 많다고 합니다. 부족한 경찰 인력을 보완하고 소송을 위한 합법적인 증거 수집을 위해 사설탐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또 사생활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며 반대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는 사설탐정은 어떤 것이고 현재 얼마나 활동하고 있는지, 다른 나라의 경우는 어디까지 합법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사설탐정 양성화 법안이 발의된 이유는 무엇이고 우려되는 부작용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죠. 네, 3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 오늘도 지식 퀴즈로 시작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 선정해서 문화상은 1850년 시카고에서 창설한 핑커턴 내셔널 탐정사무소라고 합니다. 이 사무소를 연 핑커턴은 남북전쟁 당시 북군에 속해 첩보 활동을 했고요. 미국의 초대 정보국장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미국의 이 대통령의 암살을 막아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노예 해방의 아버지를 일컫는 이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클린턴, 2번 링컨. 정답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유료 문자 샵 9730이나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 문화상품권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지식상자. 드라마에서 가끔씩 보면은 불륜 현장을 조사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것 같아요. 미국, 일본에는 사설 탐정을 법적으로 인정한다고 들었는데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문제가 되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흥신소 심부름센터 하면 떼인 돈을 받아주거나 불륜 현장 잡는 등 좀 부적절한데 합법화가 되면 더욱 문제가 커지는 건 아닌지, 합법화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합법화하는 건지 궁금해요. 실종 사건이나 사기당한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경찰만 믿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애들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심부름센터의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경찰이 못 미치는 부분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지만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라고 들었는데 합법화가 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만약 사설탐정 자격증이라는 것이 생긴다면 힘든 과정이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설탐정 자격증에 대한 논의는 있는지요? 만약에 합법화가 되면은 추적장치를 쓰는 거나 아니면 개인 계좌를 뽑는 것도 합법이 되는 건지, 만약에 그게 실천이 되면은 부작용이 클 것 같아서 걱정인데 어떤 보완책이 필요할지 궁금해요. 네, 오늘의 지식상자 사설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할 지식전달자 소개해드리죠. 대한세큐리티연구소의 대표이자 국민대 경호보안전공의 손상철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심부름센터, 흥신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사회적 문제가 됐습니다. 넓은 의미로 보면 사설탐정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법제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사설탐정 어떻게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전적인 어떤 개념과 제도적인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전적인 부분은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서 사건, 사고, 정보 등을 조사하는 민간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추리 소설 등에서는 이제 사립탐정, 사설탐정 등으로 불리기도 하고, 탐정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에서 영어 단어 디텍티브 또는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를 한자로 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영미권에서는 이제 프라이빗 디텍티브, 그래서 줄여서 PD나 프라이빗 인베스티게이터에서 PI로 주로 많이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법안을 보면은 의뢰에 의한 실종 아동, 가출인, 또 실종자에 대한 소재 파악, 네. 또 실종 분실, 소재가 불명한 물건에 대한 소재 확인, 그리고 의뢰인의 피해 확인 및 그 원인에 관한 사실 조사, 네. 또 이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로부터 의뢰받은 그런 자료의 수집을 수행하는 민간조사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제 법제화가 돼야 되겠지만 보면은 실종, 가출, 물건 찾는 것, 조사
증거 확보 이런 것으로 이게 좀 정의가 돼 있네요. 그렇죠. 네. 물론 여기서는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의뢰자가 비용을 부담하고.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많은 곳을 보면 뭐 심부름센터, 흥신소, 뭐 신용조사센터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명칭이 네. 이제 하나로 통일이 되겠죠. 통일이 예를 들면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에는 순기능적인 부분으로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은 생활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인데 네. 단 문제가 이제 지금 현재 보면은 이번에도 단속된 결과들을 보면은 불법적인 업무들을 자행을 하는 것이죠. 즉 돈이 되면은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불법 흥신소, 불법 심부름센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런 제도가 우리 국민 곁으로 오는데 제도에 걸리고 있다라고 또 그렇군요. 봅니다. 자, 사설 탐정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사실은 우리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확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경찰, 검찰, 법원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한계가 있죠. 인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어떤 그 어려운 부분들을 전부 다 만족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제 자구적인 노력 때문에 노력으로 인하여 그런 어떤 자기가 스스로 그런 네.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증거나 사실 조사들을 하게 되는데 네. 그 전문가들이 하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러한 노력의 일환을 심부름센터나 흥신소에 의뢰를 해서 그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대부분의 그런 업체들이 사실 불법적이고 불법적인 활동을 하기 위법적인 때문에. 활동들을 하기 때문에 그 업체는 물론이고 의뢰자인까지 피해를 보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어차피 지금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양성화해야 된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지금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만 이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의 상황과 우리가 비교를 해볼 필요도 있고 네. 또한 이미 글로벌화되어 있는 그런 세계 흐름에서 네. 다른 나라에 있는 제도가 우리나라만 없다라는 것도 경쟁력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이미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외국의 그 관련 업체들이 뭐 기획, 컨설팅 등으로 우리 국내에 있는 법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모양으로 들어와서 현재 조사 업무를 진행을 하고 네. 우리 국민들의 또는 기업들의 정보들을 갖다가 지금 이 취득해 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민간 조사 즉 탐정 시장과 관련된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이 부분들은 그렇군요. 빠른 시일 내에 도입이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뭐 음성적으로나 또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심부름센터 뭐 통칭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나 되는지 뭐 통계가 나온 게 있습니까? 최근에 데이터에 의하면은 약 전국에 1,500여 군데가 1,500여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네. 아까 그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초기에 이번 단속에 의해서 약 137명 정도가 지금 그 입건이 된 그런 케이스도 있는데 지금 그것은 보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게 보이지 않고 네. 단속당하지 않은 부분들 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뭐 예전에 흥신소라고 불렀고 심부름센터 같은 경우는 뭐 역할들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예전과 비교해 봤을 때 최근에는 뭐 패턴이 좀 달라진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뭐 남의 뒷조사를 네. 하고 불륜 관계나 떼인 돈을 받아주는 이런 부분들은 뭐 고전적인 업무들인데요. 최근에 업무를 이루는 그 패턴들이 흔히 말해서 스마트폰에 네. 스파이웹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위치 그 추적. 안에 있는 위치 추적 내지는 뭐 도청까지 가능하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나중엔 이 조사에 활용하는 이런 부분까지 지금 발전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네. 이 업체들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알아낼 수 있고 추적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죠. 네. 그 심부름센터의 이름만 알려주면 주민번호 네. 앞자리 같은 경우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내고 또 주민번호 조합 프로그램으로 뒷자리까지 알아내는 것들. 네. 그리고 특정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네. 가입하는 경우에 등록할 때 그 입력한 그 개인 정보들을 이제 확인해서 고객에게 주고 또는 지금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은 중국의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과 연계가 돼가지고 지금 해킹이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개인 정보들이 네.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확인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설 탐정의 활동이나 업무들이 모두 불법은 아니죠. 관련 법은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법이 1999년부터 네. 그때는 이제 공인 탐정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차원으로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발의를 못하고 약 17대 18대 국회에서 발의를 했었습니다. 민간 조사 관련 제도를 도입하자라는 차원으로 이제 국회의원들이 발의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주무기관의 문제입니다. 한쪽에서는 법무부에서 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그 경찰에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보실 때는 이제 그 역할에 따른 기득권 문제, 네. 밥그릇 싸움처럼 보이는데 업무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그런 주무기관의 문제 때문에 서로 상충돼서 18대 국회에서도 법사위까지 갔다가 네. 끝내 이제 그 회계가 끝나서 자동 폐기되는 그런 상황이 돼 있고요. 지금 19대 들어와서도 그 작년 11월에 그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께서 경비법 전면 개정안이죠. 그래서 민간 보안 산업에 관한 법률이라는 부분으로 민간 조사 제도를 도입을 하자라고 발의가 되어 있고요. 네. 또 3월 19일 날 제출이 됐는데 3월 20일자로 국회 법사위원회에 그 발의가 된 법안입니다. 동일한 새누리당의 그 송영근 의원께서 민간 조사 업에 관한 법률로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의 내용을 보시면은 사실 반드시 우리 국민들에게 좀 필요한 법이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네. 이번에 조속히 좀 잘 이런 제도가 국민의 입장에서 도입이 되기를 희망을 해봅니다. 그럼 뭐 심부름센터라든가 흥신소는 지금 어떻게 등록을 해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사업자 등록만 하는 건가요? 예, 보통 이제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제도가 예, 없구나. 예. 네. 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도 하고 그러니까 업종으로 예. 아직 분류가 안 돼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된다는 것은 그 관련 제도가 업종이 생기고 그렇죠. 네. 명문화되고 국회를 거쳐서 도입이 돼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없습니다. 현재. 또 해야 될 업무나 활동들도 규정이 되겠네요. 법 안에는요. 그렇죠. 그 법을 보면은 업무 범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윤재욱 의원 대표적으로 발의한 법안과 송영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보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업무 범위를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네. 미아, 가출인 실종자의 어떤 소재 파악이나 이와 관련된 조사들. 네. 예. 그리고 또 도난 분실 도피 자산이나 또는 소재 확인과 관련된 이런 조사 업무. 또 의뢰인의 피해 사실과 관련된 조사. 네. 또 이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해당 변호사로부터 위임받은 어떤 자료의 수집. 이러한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이 탐정하면은 외국의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광범위한 부분으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사실은 우리 지금 미아를 둔 가족 입장을 생각해 보시면 아마 될 겁니다. 그리고 네. 아까 그 우리 시청자들께서 청취자께서도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경제 피해 특히 사기 범죄나 이런 부분들은 조속한 시일 내에 그 피해자가 피의자를 또는 그 관련 기관에서 그 범죄자를 검거를 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는데 시간이 길어지면 잡고 그렇죠. 나서도 회복이 어려운 경우들이 많죠. 네. 그다음에 이제 그럼 어떤 사람들이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나 결격 사유를 살펴보면은 네. 이것도 이제 법에는 명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이런 사람들은 못 하고요. 그렇죠. 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도 네.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금고형이나 금고나 징역형을 선고를 받고 난 다음에 면제되거나 또는 그 형이 완전히 종료되고 난 후에도 약 5년, 만 5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지 아니하면 못하게 돼 있고요. 네.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 당연히 못하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또는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도 약 그 확정된 후에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이런 탐정을 활동할 시건장치들이 수 없고요. 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국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한 불순한 세력들이 들어와서 국민들에게 더 피해를 야기시키는 부분들은 시건장치를 통해서 법적으로 막을 수가 있게 돼 있죠. 지금 현재는 그런 법이 없다 보니까 그냥 사업자 등록만 하고 활동을 하다 보니 불법적인 활동이 좀 늘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네. 거의가 많은 불법적인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실종 아이를 찾는 문제라든가요, 뭐 가출 아이를 찾는다거나 이 개인이나 민간 활동 같은 경우는 불법은 아니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네. 실종되거나 우리의 자녀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우리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찾는 것들은 당연한 이치고 네. 그 내용을 들은 우리 주위에 같이 지인들이 같이 협조해 주는 부분들은 당연한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 쪽에서도 바로 신고가 들어가면 바로 조속히에 모발령 등을 통해서 지금 실종 아동들에 대한 부분이 네. 아주 굉장히 귀가수가 많이 그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 이러한 부분들이 생겼을 때 한 예를 들면은 자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전문 기관이나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공인된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또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가 돼서 아이를 찾아도 아이가 들어올 가정이 없는 상황으로 가정이 망가지는 그런 사례도 주위에 있고 또는 네. 이런 불법 흥신소나 심부름 업자들이 그 부모의 아픈 그 심정들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그 유혹하는 그래서 피해를 더 야기시키는 이러한 상황까지 있는 그 안타까운 현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뭐 현재 보니까 그 민간조사협회라고 있더라고요.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예, 지금 우리 국내에는 이제 그 대한민간조사협회와 한국민간조사협회 두 군데가 지금 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민간조사와 즉 탐정과 관련된 업무들을 보고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민간조사제도 즉 탐정제도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같이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단 주최하는 부분에 따라서 그 이제 역할들 때문에 지금 많은 국민들에게 이 중요한 부분들 네. 탐정제도에 대해서 인식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사설 탐정에 대한 합법화 또 양성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장단점을 어떻게 볼 수가 있을까요, 교수님? 그렇죠. 이 부분들이 이제 우려하는 국민들이나 네. 관련된 그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특히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를 합니다. 근데 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2011년 9월 30일부로 개인정보보호법이 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가까운 나라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 탐정어법이 도입되기 전에 개인정보보호법이 먼저 도입이 되고 네. 그로 인해서 국민들의 그 사생활 침해나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탐정어법이 도입이 됐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우려하는 부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그 법을 통해서 그 후에 진행이 되면은 막을 수가 있고요. 단 이제 문제는 소위 이제 어떤 층들 예를 들면 여기에서 전문 이 조사 활동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보면은 네. 전직 이제 그 조사나 수사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했던 사람들이 사실 진입하기가 굉장히 좋을 수뿐이 없죠. 근데 어떤 각도에서 보면은 그런 우수한 인력들이 이 분야에 유입이 돼야지 네. 사실은 또 그 의뢰인들에게 좋은 어떤 그 결과들을 줄 수도 있고요. 네. 그러한 부분들이 일부에서 보면은 기득권에 대한 혜택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넓은 각도에서 좀 우리가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법 제안을 쪽에 반대하는 쪽 입장을 들어보면 국가 공권력이 해야 될 업무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해야지 뭐 양성화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되겠는가. 뭐 이런 지적과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죠. 사실 그 부분을 국가 공권력, 공사수사력에서 다 해준다 그러면 네.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인구는 늘어나고 또 전문 인력들은 우리나라만 해도 경찰 한 사람이 담당해야 되는 국민의 숫자가 500명이 넘은 상태입니다. OECD 국가에서 가장 열악한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그 충분한 이 고객 만족, 즉 국민의 네. 만족을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되죠. 네. 그리고 또 법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변화가 있어서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하거나 확인 등의 증거 수요가 더 이상 이제 어떤 그 국가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는 범죄를 버겁다.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네. 이런 민간 조사력이 공수사력을 보완해서 네.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그리고 네. 국민들의 권리 보호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지식상자 사설 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주식 퀴즈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세계 최초의 사설 탐정 사무소는 시카고에서 창설한 핑커턴 내셔널 탐정 사무소라고 합니다. 이 사무소를 연 핑커턴은 미국의 초대 정보국장을 지냈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당시 미국의 이 대통령의 암살을 막아 더욱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미국 노예 해방의 아버지로 일컫는 이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클린턴, 2번 링컨. 정답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이나 인터넷 라디오 콩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에 대한 갈증을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라디오를 통한 지식 버라이어티.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지식. 김은성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세상의 모든 지식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방송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 샵 9730이나 인터넷 라디오 콩 게시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저희 세상의 모든 지식에서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 문화상품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네, 사설 탐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국민대 경호보안전공의 손상철 교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청취자분들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2545님께서 심부름센터가 불법 행위를 할 때 처벌 규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처벌 규정이 있죠. 네. 지금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네.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미행이나 네. 감시 활동을 하는 것들, 당사자가 인지를 하면 그거 전부 다 불법이 됩니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좀 많이 자행되고 있는 불법 활동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을까요? 가장 많이 하는 것들이 도청하는 문제들, 그 다음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을 해서 몰래 미행하고 그것도 추적하고, 불법이죠. 그렇죠. 감시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 전부 다 사생활 침해에 해당되는 사안들이 되겠죠. 네. 만약에 그거를 추적을 하고 증거를 수집했다면 그 증거 자체가 효력이 없지 않나요? 효력이 없죠. 네. 가끔 우리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남편의 네. 불륜을 의심해서 네. 그 심부름센터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을 했지만 그게 법원에서 인정이 안 됐다. 인정이 안 되고 오히려 그 문제가 그 의뢰자까지도 이제 형사처벌을 받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781님께서 사설탐정 자격증이 있는지 궁금하시다고요? 네, 우리나라에는 자격기본법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전에는 민간 자격들을 무차별하게 그냥 누구나 남발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격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지금 우리가 제도를 도입해서 만들어진 자격은 국가 자격 제도로 갈 것이고요. 네. 또 민간 자격 제도가 있어서 민간 자격은 자격기본법에 의해서 해당되는 기준들의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갖춰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등록을 하면은 거기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자격으로 받아줄 수 있는 부분들은 자격 등록을 받아주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다시 반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민간 자격으로 해서 우리 국내선 민간조사사라는 민간조사사. 유일한 자격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요. 이러한 자격들이 이제 수년간 투명하게 계속 관리가 잘 되면은 국가 공인 신청을 할 수 있고, 그래서 국가 공인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은 네. 국가 자격과 동일한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민간조사사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의뢰자의 의뢰에 의해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실체적 어떤 진실 확인이나 사실 확인, 이러한 부분들을 의뢰자의 어떤 의뢰를 받고 대신 이제 대행을 해주는 그런 어떤 전문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외국의 경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설탐정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요, 교수님? 예,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2006년도에 네.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가장 잘 되어 있는 국가는 미국, 영국 등을 들 수가 있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 50여 개 주에서 탐정 제도가 다 거의 있다라고 보면 되죠. 단 이제 어느 주는 이렇게 자격 제도를 이 시험이나 이런 평가를 거쳐서 주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이제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그냥 신청을 하면 서류 심사나 이런 걸 통해서 발급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유사한 부분들이 많으니까 그 부분을 보면은 이제 네. 신고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요? 탐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제 관할 관청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네. 탐정업을 운영할 수가 있게 되죠. 그런데 역시 일본 같은 경우에도 탐정업으로 인해서 폐해와 부작용이 굉장히 심화됐어요. 그래서 2006년 6월 8일에 급기야는 탐정 업무의 적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그런 네. 명칭으로 통과시키고 2007년부터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본 탐정업법상에서 탐정의 업무 범위는 구체적으로 항목으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처럼 우리가 지금 법안 도입하는 것처럼 구체적인 나열은 없는데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네. 호주도 이제 이런 자격제도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자격증을 가진 사람, 즉 면허증을 가진 사람만이 네. 이 의뢰자의 사건을 의뢰받아서 할 수 있게끔 돼 있고, 물론 이런 자격제도가 돼 있는 나라들도 네. 그 현행법에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전부 다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 찬성하는 쪽도 있겠지만 이 사설 탐정의 합법화 이제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문은민님께서 사설 탐정 합법화가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되고 지금과 비교해서 장점은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하시다는 질문을 주셨어요. 지금 제도가 도입되면은 이제 두 가지 법안이 발의돼 있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경찰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한 군데 하나의 법안은 법무부에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죠. 네. 이 법안이 되면은 관리 감독 기관이 이때라는 게 이러한 어떤 불법적으로 확인이 안 된 그런 그 조사 업체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국민들의 숫자가 그만큼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자격제도나 이런 것들을 거쳐서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해주고 사실 확인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우수한 조사 인력들이 네. 자격을 가지고 양성화된다는 부분이죠. 일부에서는 이런 제도가 도입이 되면은 불법 심부름센터나 흥신소가 양성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렇죠. 차원으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런 자격이 되는 사람들을 선발을 해서 자격을 줌으로 해서 네. 그 전문 인력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심부름센터나 불법 흥신소가 서서히 이제 이 도태될 수뿐이 없는 그런 시장 형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 누구나 자기 어떤 권리 보호를 네. 스스로가 이제 자구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의견들이 올라왔는데 진성화님께서 심부름센터의 합법화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차라리 경찰 인력을 늘리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8203님께서 사설업체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7946님 심부름센터가 허가 없이 하는 것인가요? 그것부터 확실히 알려주시고요. 좋은 목적으로 물건을 찾고 아이 찾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피해자입니다. 나쁜 쪽으로 이용해서 정신적으로 피해보는 사람이 한둘인지요. 통신사와 손잡고 대한민국 어딜 가도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라든가 위치 추적을 받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꺼림칙하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네.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발생을 자꾸 빈도수가 높아지죠. IT 네. 그 문명 그러니까 만약에 자체가 합법화가 발전하면서. 된다고 했을 때 개인 위치 추적 같은 것들은 여전히 불법인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법화가 됐을 때는 어느 정도 정보에 대한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심층 또 논의가 돼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네. 지금 현재 이런 그 체계 안에서 합법화가 되면은 지금 현재 이 여러 가지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기타 관련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고객들이 원하는 의뢰자가 원하는 그런 그 데이터를 제공해 주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네. 자칫 잘못하면 그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채널들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제도는 도입됐어도 유명무실한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미국처럼 저도 네. 이런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에 비용을 국가에 납부를 하더라도 그런 알겠습니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면 바람직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설 탐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 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사설 탐정에 대해서 청취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종자 또는 미아를 둔 부모의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어떨까요? 또 사기 범죄를 당해서 네. 가정이 파괴된 가족들을 생각해 보시면 또 어떨까요? 그래서 이 관리 감독권에 대해서 어떤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찰이 주무기관이 되든 법무부가 주무기관이 되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에게 그 혜택을 네네. 돌려줄 수 있는 그리고 국민의 실체적 사실 확인들을 통해서 네.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도입돼야 되고 이미 다른 국가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은 네. 늦었지만 우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알겠습니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대 손상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식퀴즈 정답 알려드리죠. 정답은 2번 링컨이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저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모토쇼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은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